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방송, 시민을 대변하는 방송, 또 시민과 함께하는 방송, 이가 담는 오늘도 시작하겠는데요. 자, 시작하기 전에 뭐 요즘에 우리 이 불철주야로 신물이 날리면서 열심히 취재하시는 우리 대기자님, 아유, 경기 ITV의 이정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의 어떤 대표 패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황병찬 우리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또 우리 이제 다뤄야 할 주제는 뭐 하남 시민들의 상당히 또 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한쪽의 시민들은 그냥 속에서 불이 타고 있는 그런 또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그거 하기 전에 일단 뭐 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례 신도시에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할 때 상당히 뭐 광역법 교통분담금도 돈도 내고 그랬는데 언제 되는 거냐 이거 신사선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얘기는 오늘 좀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위례 신사선 요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우리 한번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시죠. 배경 이 신사선에 대한. 요즘 이 위례 신사선 문제가 지역의 핫한 이슈로 떠올랐어요. 아, 예. 이게 사실 오래된 해묵은 이게 이제 지역의 이슈이기도 하지만 예. 요즘 들어서 갑자기 갑자기 급상을 했어요. 또 이게 불이 붙었군요. 우리 이현재 시장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겠다. 그러니까는 네. 하남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예. 이 위례 신사선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예.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하고 계신데 아, 예.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 위례 신사선은 이제 위례 신도시하고 이제 지하철 3호선 신사역 을 잇는 총 길이가 14.8km 네, 지금. 경전철 노선입니다. 예.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사업이 구상이 된 게 2008년이에요. 와, 꽤 오래됐네요. 예.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가 이제 조성이 되면서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일환으로 이제 계획이 됐는데 예. 이게 이제 지금까지 16년째 됐는데 그간에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이걸 진행을 쭉 해왔는데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건설 시공 회사들이죠. 예. 민간 투자 뭐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건설 시공사들이 이제 요즘에 들어와서는 이게 뭐 경제 사정도 안 좋고 거기에 따른 또 공사비, 뭐 자재비, 인건비 이런 거 뭐 상승이 되고 예. 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가 제시하는 공사비 가지고는 이거 공사 못 하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삼성물산이 이걸 해보겠다고 덤벼들었다 나가자 빠지고 포기해버리고 예. 2022년도인가 그 이제 GS건설이 하겠다고 했는데 예. GS건설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포기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장기간 지금 16년째 찾고 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게. 예. 참, 그럼 뭐 지금 이제 민자 투자가 추진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게 재정 사업으로 이게 전환돼서 해보겠다고 뭐. 그러나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현재 시장께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지난 22일 날인가요? 이제 서울을 뛰어가셔가지고 예. 서울시청에 가서 오세훈 시장을 만났어요. 예. 오세훈 시장을 만나셔가지고 오세훈 시장과 이제 위신선 문제 해결도 하고 그다음에 본선 그다음에 이제 위례에서 하남 가빌까지 들어오는 연장선 어떻게 좀 잘 해보자 아, 하고 이제 만나서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주민들의 얘기는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10년째 이 본선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데 뭘 지금 와서 연장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연장선은 한참 있다가 해야 될 얘기지. 본선 결정도 안 되는데 무슨 연장선 얘기를 좀 하고 저 서울시장을 만나고 이러고 다니느냐. 이게 선후가 뒤바뀐 행동 아니냐. 지금 이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응?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당초 민간 사업으로 하다가 쉽지 않으니까는 이제 여기 이제 미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 미래가 있고 성남 미래가 성남미래, 있고 송파. 송파 미래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군데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하남은 추미애, 성남은 남인순, 성남은 김태년. 또 다 세 분이 다 이제 민주당 유시 국회의원이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네. 이 위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 민간 사업으로는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하자 해서 이제 한 게 재정사업,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키자고 합의를 한 거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대광이, 기재부, 관계들 다 모아가지고 예, 재정사업으로 가는 거는 정해진 것 같은데 네. 재정사업으로 간다고 하니까는 또 하나 이제 장벽이 생기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재정사업을 하니까 민간 사업은 이 필요가 없는데 재정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 예타는 1.0 이상이 나와야지 경제성이 나와야지 이게 이제 네. 사업이 되는데 네. 이거 1.0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네. 그러니까 주민들 또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재정사업 필요 없다. 그냥 공사비 더 증액시켜가지고 민간 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게 재정사업으로 가서 예타하면은 보나마나 이것도 안 되고 이 사업도 흐지부지 되고 나중에 폐기된다. 나는 빨리 그냥 민간 사업으로 해서 공사비도 증액해가지고 민간 사업으로 가라. 이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인데 네. 아무튼 우리 시장님은 이건 뭐 지금 자꾸 뭐 본선도 아닌 저거는 연장선. 연장선에 이렇게 지금 실수. 그 마음이 굉장히 급하신 모양이네요. 네, 이게 좀 그래요. 네. 자, 근데 이런 사업에 대한 해당되는 거 보면은 뭐좀 앞으로 헤쳐나갈 그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사업은. 우선은 일단 본선 예타 예.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예. 예타하기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진짜 굉장히 중요하죠. 음. 근데 예타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 본선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은 통과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공사비가 너무 올랐고 그 코로나 지나면서 자재비도 워낙 오르고 이제 인건비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본선 예타에 좀 집중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당연히 그 위례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세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위례 중앙에 끊깁니다. 그래서 하남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나도 분담금을 냈는 때문에 왜 위례 신사선이 이쪽까지 안 들어오냐는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선을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라도 그 연장선까지 포함시켜서 예타를 하면은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또 약간 또 다른 문제인데 지금 위례선 트램이라는 게 또 내년에 일단 또 오픈을 하는데 일단 지금 공정률이 88% 이상이고 그 위례선 트램과 이 계획상 연장선이 거의 평행 구간으로 갑니다. 근데 이 구간 사이가 트레이가 예신선이 위신선 연장선이 그러니까 위례 트램과 위신선을 위례 중앙역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시너지가 있는데 이 위례 신사선은 결국 옆쪽으로 통과를 해서 이제 성남 골프장을 뚫고 들어가서 그 위로 올라간 다음에 이제 가밀까지 올라가는 건데 이 구간이 사실 거의 평행 구간. 평행 구간이 이제 위례선 트램이 거의 한 5.4km인데 그 중에서 한 3.5km, 4km를 평행 구간으로 그냥 달려버려 두 지하철이. 나란히 같이 나란히 그냥. 네. 근데 나란히 이 구간이 거의 한 뭐 1km가 안 됩니다. 거의 둘 사이의 구간이 뭐 한 800m나 뭐 700m 이 수준이 거의 붙어서 가는 거. 거의 붙어서 일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붙어서 가는 지하철이 사실상 수도권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수도권에는 없고 우리나라 그럼 지하철에서 어디가 그 정도 구간을 평행으로 하냐면 우리가 다 아는 구간이죠. 강남역, 강남, 역삼, 선명, 삼성 이 구간이 한 3.5km 정도 돼요. 네. 그 구간이 지하철이 거의 이제 1km 내로 일자로 가는데 그 정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통이 정말 복잡하다는 그 구간 정도나 돼야 이렇게 지하철이 일자로 평행으로 가는 거지. 당연히 뭐 위례선 트램은 경전철이고 구간도 짧고 이제 저 역이 많아서 느리다 뭐 이런 평가 있긴 하지만 이 위례선 트램 만들 때도 이제 당연히 수요 조사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 이미 거기가 다 묶여서 들어갔어요. 왜냐면 위례선 트램이랑 이 위례 신도시 하남에서 가장 먼 구간이 뭐 한 1.2km 구간밖에 안 돼요. 가장 먼 구간이.
위례는 트램까지의 거리를. 그러면은 사실상 마을버스로 가면은 뭐 7, 8분 내로 도착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위례선 연장선까지 포함시켜서 이 예타를 통과한다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 시에서 관계 공무원들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외래 신상을 가지고 예탈을 하면은 나오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는 감일까지 연장사까지 포함을 시키는 예타가 이게 PC가 1.0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희망 섞인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황 대표 얘기한 거대로라면은 트램이라는 게 또 변수가 이제 돼버렸는데, 그러면은 트램과 연장선이 이용자들이 분산되는 거잖아. 분산되고 사실 이 트램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 마천역까지 가는데 가밀지구 이 트램 할 때도 이미 가밀지역구도 사실 다 포함시켰다. 시켰어요. 아. 왜냐하면 거기서 이미 마천역까지도 다 이용 가밀지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당연히 저도 좋죠. 저 한남 시민이니까. 저도 한남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선이 되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하남 시민을 위해서라도 본선의 예타 통과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가밀선까지 연장을 하는 이 구간이 사실 트램은 좀 쌉니다. 공사비가 한 뭐 지하철에 비해서 5배에서 뭐 저희가 반이나 아니면 5배 정도 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무조건 지하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장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진짜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가밀지구를 포함시킨다고 해서 그 공사비 PC가 나온다는 거는 물론 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가밀지구는 이미 또 연장선 빠른 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3호선이 들어와서 이미 거기다 산정된 수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면 또 중부고로 산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3호선이 들어오죠. 그죠. 3호선이 들어오는데 3호선이 있고 트램 있고. 3호선 트램 사실 마천역 할 때 이미 그 5호선 수요 그리고 이 트램 수요, 트램으로 가서 이 중앙역까지 가는 수요가 이미 다 산정이 돼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그러면은 만약에 제대로 예타를 한다고 하면 그 수요를 다 제외하고 산정이 될 텐데, 그러면 가밀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공사비가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이 구간 안에서. 왜냐면 여기는 무조건 지하철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밀지구까지 포함시켜서 예타를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희망 고문에 좀 가깝고, 오히려 그 위례 중앙역까지 오는 그 위례 신사선을 반드시 통과시키게 하는 것이 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선에 대한 예타 예비 타당조도 아직 이제 뭐 일정상으로 본다면 뭐 26년 정도 돼 가야 뭐 결과가 좀 나올 것 같고, 뭐 신속 패스트트랙이요? 뭐 빨리 돌린다고 하더라도 한 9개월 된다고 하더라도 뭐 거의 2026년 내년도 뭐 이게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또 연장까지 하게 되니까 이게 또 뭐 무슨 소리냐. 근데 사실 이게 연장하는 거고 뭐 이게 말로는 다 좋지만은 이게 다 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남의 연장되면은 이뭐 주민들이 또 분담금을 내는 건 아니지만 하남시의 그 이제 그 시민 세금으로 다 이걸 감당해야 되는, 그 감당할 또 능력이 되는가,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실제 위례 지역 주민들은 이런 말씀들도 하세요. 이게 이제 예타 사업으로 가는 순간 네. 안 된다. 이게 PC는 1.0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네. 그리고 이는 그 재정 사업화가 아니라 이건 사업 폐지를 향한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이제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재정 사업으로 예타를 하는 재정 사업으로 전환된다면 예타 면제를 전제로 한 걸 결정을 해야지. 그 예타를 하면서 재정 사업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뭐 사업 폐지를 하자는 거와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주장을 실제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타 대상 선정은 행정 실패를 가리는 포장으로 이는 성과로 선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 동의 없는 재정 사업 전환은 즉각 철회해라,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재정 사업으로 갔을 때는 이미 그건 재정 사업으로, 그러니까 그
재정 사업으로 갔을 때는 이미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주민들도 지정선거에서 예타를 받을 경우에 예타가 안 된다고 주민들도 거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또 연장한다는 건 이게 뭔 이게 그러니까 왜 이제 나오는 본선도 좀 이런데, 아닌데. 근데 이것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연장 문제가 나오니까는 아니 뭔 앞뒤가 뒤바뀐 얘기를 하고 앉아 있냐. 지금 본선 예타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뭐 연장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는 행정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전체 공사비가 이거 뭐 작지도 않아요. 공사비가 서울시가 산출한 공사비가 당초 1조 4,847억 원이었어요. 그랬다가 1조 7,605억 원으로 이게 늘어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차 뭐 이제 민간사업자 공고 전체가 불발돼 버려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이게 참 큰일인데 이제 설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게 이제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고 사업계획 승인 절차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러겠죠. 이게 예. 앞으로도 예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게 갈 길이 뭔데 언제 될지 이게 갈 길이 뭔데 주민들은 그러니까 이게 가구 당 700만 원씩인가 변당금 냈죠 주민들이. 평균으로 따지는. 예, 평균. 이 사람들은 지금 주민들은 입주할 지게 가구당 700만 원씩 교통분담금을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10수년째 답답할래. 분담금은 내고 교통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답답하고 그렇죠. 예, 예. 그렇다고 서울시가 필요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남시가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게 뭐냐? 예? 자꾸 맨날 서울시가 또 주민들이 데모도 하시고 뭐 가끔 이러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참 큰일이에요 이거. 그 뭐 지난 28일 날 무슨 또 뭐 간담회인가 뭔가 뭘 했다고 시작. 아니 어제 그래서 이제 연장선 관련해서 이 미래 도서관에서 뭐 이 전문가 이 이제 관련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난 그것도 그래 거기 이제 얼마가 예산이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지만 아예 한 톤이라도 그 예산 낭비할 필요 없는 거야. 지금 뭐 연장선 토론할 예.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본선은 어떻게 지금 이거 예타 통과시켜가지고 추진하는 데가 우선이지. 왜 그 사람들 오면은 교통비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으로 지출되는 건데 지금 뭐 그런 토론해야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내년에 뭐 지자체도 있고 그러니까 뭐 선거 때가 되면 원래 이렇게 또 분위기 또 잡는 거 그런 거 아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우리 저 이현재 시장께서 서울시장 앞으로 이렇게 만났다고 할 적에 두 분이 서울시장과 우리 이현재 시장이 이어간 지가 선거 앞두고 있고 그냥 맞아 떨어져서 모르겠지만 네. 이 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장 지금으로서는 이게 국가재정사업으로 가면 서울시 가서 뭐 도와달라 협의하자 할 일도 없고 큰 권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대래 지금 거꾸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저기 저 국회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3명 국회의원들한테 이거 재정사업 좀 가게 해달라고 통사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서울시 권한도 없다고. 근데 거기다가 뭐 서울시가 가지고 이거 연장선 해결하자 협의. 난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이거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 지하철이라는 거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결국 통행권역을 중심으로 그 수요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 연장선까지 같이 해서 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냥 연장선 말고 본선의 수요랑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사비만 엄청나게 늘어난 여기를 뚫고 들어갈 역사를 감일까지 만들려면 정말 공사비가 1조 8천억이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럼 수요는 비슷하면 BC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가능성이 낮고 지금은 제 생각에는 본선에 집중해서 사실 본선도 위례중앙역 위례 트램으로 해서 맞춰내서 오면은 이 가밀지구까지 사실 묶을 수도 있거든요. 그 수요를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본선을 일단 PC를 맞춰서 본선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그렇죠. 괜히 여기까지 했다가 PC 안 나왔네. 그리고 본선하고 그다음에 연장은 트램으로 대체해야 될 수 있는. 그럼요. 그 트램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트램을 더 뚫을 수도 있는 거. 트램은 사실 공사비가 엄청 크진 않거든요.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으로 그거를 대체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위신선을 꼭 가밀까지 갖고 와야 되겠다, 연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저 홍 대표 얘기한 것처럼
본전에 집중을 하고 그게 되면은 예타가 되면은 그 나머지 이제 그 미래중앙역에서 여기 저 가밀까지는 가밀 신도시도 어차피 뭐 교통대책이 필요하긴 한데 그럼 거기까지는 트램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자꾸 가밀 연장선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는 아, 이왕 뭐 하는 김에 숟가락은 잔치에 숟가락은 또 아이고, 얹혀. 좋은데. 자, 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숟가락이 너무 비싸요. 그런데 숟가락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숟가락 한 사, 금수저도 아니고 금수저야. 아주 비싸. 아니, 대면은 저는 그래도 대면 당연히 좋죠. 말씀대로 다 큰 문제인데 그쪽에 이제 위례 신사단을 뚫리는 중앙에 위례 사시는 분들이 저도 안타까워. 저도 교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히 이게 되면 좋지만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본선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안 돼 버리면 이게 또 만약에 예타 통과 이번에 안 돼서 시작되면 여기 사시는 분들은 계속 이용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못 했는데 예타 면제를 주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기재부 그랬다는 거예요. 예타 면제는 다른 사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예타 면제는 없다. 그것도 또 난제를 표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뭐 이 사업만 예타 면제하면 그러면, 다른 데하고 예.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거 안 된다고 뭐 난제를 표했고 그러면 예타는 거쳐야 될 과정인 것 같고 그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려고 그러면 지금 뭐 PC를 잘 나오게 할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본선 지금 우리 황 대표 본선에 집중해서 그 통과시키는 우선 순결 과제지 다른 거에 지금 뭐 에너지를 낭비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참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돼서 예타 통과되고 본선 내가지고 뭐 이 가밀까지 또 뭐 연락이 들어오고 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한 번에 좋겠죠. 하지만 모든 일은 선호가 있는 거니까 선호는 좀 가려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하기에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 뭐 이거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살펴봐야 되겠네요. 추진 사항을. 오늘 뭐 여기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상장 시민을 위해서 뭐 일하는 그 행정 그 관이라든가 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새로운 약속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의 약속도 잘 진정성 있게 지키는데 거기에 주력을 다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새로운 약속 좀 천천히 가시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